안녕하세요. 주애주의 마음극장 여행 이야기 주애주입니다. 여러분은 캐나다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나야가라 폭포, 로키 산맥, 그리고 국기에 빨간 단풍잎이 들어가 있는 캐나다 국기가 떠오릅니다. 캐나다는 러시아 다음으로 면적이 큰 나라인데 청량하고 온화한 날씨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권에 단골로 등장하는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한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저와 함께 꼭 한번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던 차에 친구의 동기가 밴쿠버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밴쿠버를 들러 로키 산맥으로 가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밴쿠버가 이처럼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며 게다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 아시아권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인지 예로부터 아시아 지역의 돈 많은 부자들이 이곳에 집을 사놓고 본국을 왔다 갔다 하는 터에 2010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는 것을 계기로 홍콩에 있던 돈 많은 중국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 오는 바람에 현재 북미에서 평균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오르는 도시가 되어버려 살고 있던 캐나다인들이 자꾸 교외로 밀려나면서 원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네요. 아무튼 북아메리카에서 전체 인구 중에 아시아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다문화 도시로서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친화적인 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안겨줘서 괜히 호감이 가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죠. 숙소가 잉글리시 베이에 가까워서 도착하는 날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걸어서 잉글리시 베이에 갔습니다. 잉글리시 베이는 도심 가운데 있지만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걷기도 좋고 바이크 트레일이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고 둘러보기에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해변을 따라 걷다 보니 벤치들이 놓여 있었는데 각 벤치 뒷면에 기부한 시민들의 이름이 적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잉글리시 베이를 걷다 보면 스탠리 공원으로 이어지는데 스탠리 공원은 밴쿠버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으로 아쿠아리움, 클라호야 마을, 여러 토템폴 등 볼거리가 다양한데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약 10%가 더 큰 공원으로 걸어서 다니기엔 규모가 너무 커서 대충 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이 잉글리시 베이와 스탠리 파크가 밴쿠버의 랜드마크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은 친구 동기가 추천한 그랜빌 아일랜드에 갔습니다. 그랜빌 아일랜드는 그랜빌 다리 아래를 말하는데 과거 시멘트 공장과 창고들이 있던 공장지대를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다양한 샵과 레스토랑, 아트 극장이 들어서면서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관광 명소가 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맥주 제조사와 사케 제조사들이 있고 싱싱한 과일과 채소를 파는 유명한 퍼블릭 마켓이 있으며 푸드코트에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또한 장식품, 의류, 공예품 상점, 장난감 샵도 많았는데 가장 재밌었던 건 가게들을 구경하다 보니 여성 모자만 파는 모자 가게가 눈에 띄길래 들어가서 모조 진주나 보석은 물론 깃털 같은 화려한 장식이 달린 외국 영화에서나 봤던 서양풍의 모자들을 하염없이 썼다 벗었다 하며 기분을 한껏 내본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시장 안에는 여러 전시관과 동상이 있어 예술품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밴쿠버 다운타운에 가보았는데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는 바로 랍슨 거리로 가장 번화가이자 한국 술집과 식당들이 모인 곳이라 그런지 길을 걸으면서 우리나라 유학생들과 하도 자주 마주쳐서 이게 우리나라인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한 다운타운에는 밴쿠버 항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크루즈 선박 터미널과 세계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유명한 컨벤션 센터인 캐나다 플레이스가 있었고, 밴쿠버의 발상지라고 하는 게스타운은 옛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구시가지이자 분위기 좋은 카페들과 펍이 많은 곳으로, 특히 15분마다 증기를 뿜으며 시간을 알려주는 세계 최초의 증기시계 앞에는 신기해하는 표정의 관광객들이 늘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숙소가 빌트인이라 친구 동기의 도움을 받아 식재료를 사다가 주로 숙소에서 식사를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하루는 저녁을 해먹고 잉글리시 베이 옆에 있는 선셋 비치에 가서 멋진 석양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밴쿠버 북쪽에는 만년설이 뒤덮인 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라우스 산은 시내에서 불과 20분 거리에 있는 산으로 여름에는 하이킹과 헬리콥터 투어,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 사계절 내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1200m의 전망대에 올라가니 녹음이 우거진 스탠리 파크와 밴쿠버 도심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라우스 산 아래로는 유명한 흔들다리 2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린 협곡 현수교를 건너며 아찔한 흔들다리 경험을 하였습니다. 린 협곡 현수교는 높이는 50m, 길이가 장장 48m로 다리 양쪽에는 나무 사이로 폭포가 쏟아지고 다리 및 협곡에는 폭포와 깊은 소가 있어서 절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엔 1일 관광 투어를 이용하여 2010년 알파인 스키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의 올림픽 경기가 치러졌던 피슬러 리조트 타운을 갔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피슬러 리조트 타운보다는 밴쿠버에서 스쿼미시를 거쳐 피슬러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 중에 하나라는 시 투 스카이 고속도로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름부터가 환상적이지 않아요? 하늘로 가는 바다, 시 투 스카이라니. 게다가 날씨까지 받쳐줘서 맑게 개인 하늘이 그대로 바다로 와서 잠긴 듯 아름다운 바다를 왼쪽에 두고 오른쪽으로는 가파른 절벽이 내내 계속되니 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지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드디어 피슬러 리조트 타운에 도착했습니다. 피슬러 리조트 타운은 북미 최고의 스키장이자 전천후 리조트 단지로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행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피슬러라는 이름이 아마 산으로 둘러싸여 바람이 불면 휘파람 소리가 나서 붙여졌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산에 살고 있는 땅굴 다람쥐들의 짝 찾는 소리가 마치 휘파람같이 온 산을 울려서 피슬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슬며시 웃음이 났습니다. 이름의 유래야 어쨌든 6월인데도 얼마나 추웠던지 결국은 두꺼운 후드 점퍼를 응급으로 사서 껴입고서야 곤돌라를 타고 산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밴쿠버에서의 마지막 여행지는 캐나다 서부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밴쿠버 아일랜드의 빅토리아였습니다. 빅토리아에는 퀸 엘리자베스 여왕이 티타임을 즐겼던 곳으로도 유명한 유럽풍의 엠프레스 호텔이 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행정의 중심지이며 건물이 3,300개가 넘는 작은 등으로 장식되어 있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빅토리아의 상징물로 자리 잡은 주의사당이 있습니다. 주의사당 주위에 널따란 정원에는 분수대와 꽃밭, 조각상들이 있어 산책하기에 좋으며, 주의사당 앞쪽에 있는 항구이자 빅토리아의 중심지인 이너하버 또한 유명합니다. 이너하버를 걷다 보면 빅토리아만의 여유로움과 고풍적인 매력이 충분히 느껴지는데,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캐나다 은퇴자들이 은퇴 후 빅토리아에 와서 많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빅토리아는 영국 이주민들이 개척한 곳답게 영국적인 분위기가 강하여 아름다운 정원과 공원, 빨간 버스가 달리는 모습들이 미국적인 도시 밴쿠버와 대조를 이룹니다. 또 하나 유명 명소가 바로 빅토리아에서 약 20km 떨어진 토드만에 조성된 부차드 가든입니다. 이곳은 본래 석회석 채석장이었으나
채석 후 황폐해진 이곳을 남편 부차드가 아내 부차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사들여 가꾼 정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주 몹시 부러워했던 생각이 납니다. 부차드 가든은 규모가 총 50에이커에 달하는 꽤 큰 정원으로 다양한 꽃과 분수대 같은 여러가지 구조물을 이용해 아기자기 꾸며놓은 꿈의 정원입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봄과 가을에 피는 꽃이 많이 다르고 이에 따라 가든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부차드 가든의 가장 큰 볼거리 중에 하나는 초입에 오두막같이 생긴 전망대를 가진 썬큰 가든으로 이 정원은 채석으로 인해 생긴 커다란 웅덩이를 정원으로 꾸민 지역이기에 밑으로 내려가면 사방이 언덕처럼 보이고 아늑함이 느껴져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기 좋아하는 곳입니다. 이 썬큰 가든 주위 언덕으로도 산책로가 나 있어서 여러 각도로 이것을 둘러볼 수 있으며 썬큰 가든 끝쪽에는 주변 경관과 아주 잘 어울리는 분수대가 설치된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썬큰 가든 외에도 일본 정원, 이태리 정원, 지중해 정원 및 장미 가든 등 다양한 테마 공원들도 있었으며 잘 정리된 잔디 구릉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공연되며 한여름에는 야간 개장과 함께 불꽃놀이도 행해진다고 하네요. 밴쿠버는 듣던 대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자 현대적인 감각과 자연의 웅장함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것에 크게 공감하며 빅토리아 관광을 마지막으로 밴쿠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날 일찍 드디어 로키 산맥에 가기 위하여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분은 밴쿠버 여행 어떠셨나요? 도시적인 볼거리와 자연의 웅장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밴쿠버였습니다. 다음엔 로키 산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